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승찬입니다. 비즈니스 대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또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의 또 경영이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요즘 가장 핫한 또 아이콘 차이나의 대표님이신 김현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특히 김현주 대표님 모신 거는요. 김현주 대표님이 그동안 또 책을 계속 쓰셨는데 또 따끈따끈한 책을 또 이렇게 출판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중국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2020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셨어요. 어쨌든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한번 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책을 요번에 처음은 아니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데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책을 그전에도 내신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세 번째고요. 그래요? 자, 여기 있네. 처음에 낸 책이 니하오만 알아도 중국으로 가라. 네. 에이, 니하오만 알고 중국으로 어떻게 가서 뭐 하려고? 이게 첫 번째 책이 네네. 제가 정말 니하오만 알고 중국 땅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또 저 친구들을 겪는 그런 과정들을 쓴 내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에 이제 정말 니하오밖에 모른다는 내용이 있어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무리한 제목을. 그러면 첫 중국 가실 때는 정말 니하오만 알고 가신 거예요? 네네. 대표님이 지금 이제 중국 온라인 마케팅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해서 중국을 이렇게 가시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중국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할 줄 아는 말은 니하오밖에 없었고 네. 그러고 가신 거잖아요. 네. 그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주로 이제 기업들 광고 운영하고 기획하고 뭐 PT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베이징 올림픽 하기 전에 그때만 해도 사실 중국이 환율이 되게 낮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린 마음에 내가 중국 가서 내 돈으로도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좀 벌었습니까? 뭐 많이 벌고 많이 까먹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네. 이제 직접 또 사업도 하시고. 근데 원래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네. 마케팅 쪽으로 온라인 마케팅 현업에서도 계속 하셨다가 중국 시장에 가서 마케팅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온라인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직접 목도하신 거잖아요. 한참 그때가 한참 중국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금과 비교했을 때. 그게 2009년 뭐.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제가 타오바오를 오픈했을 때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검색 광고가 그렇게 태동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한국에서도?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제 핫해지려는 시기였죠. 중국에서 이제 타오바오를 열고 검색 광고를 들어가 보니까 시스템도 아직 미흡하고 이거를 쓰는 셀러도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전략을 세우면 사실 잘 팔릴 수 있었던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알리바바 자체가 너무 고도화되어 있고 하루에 뭐 시합이 3만 개씩 뭐 오픈되고 이런다는데 당연히 엄청나잖아요, 경쟁이. 타오바오에? 네. 하루에 3만 개씩? 네. 그래서 지금은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운영을 아예 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갔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겠죠.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미 유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뭔가 가격대 이런 거에 대한 게 기반에 좀 깔려있기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나왔던 책이 이제 2018은 안 봤는데 네. 그 책을 낸 거는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네. 매년마다 이 중국의 이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는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개월 전에 중국 가봤다. 뭐 제가 중국에 살아봤다. 중국에서 유학해봤다. So what인 거죠.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 안 되는 이야기죠. 맞아요. 제가 중국에서요, 뭐 5년 전에, 뭐 중국에서 한 몇 년 살았는데, 언제 사셨는데요?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제가 3년 살다 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게 또 전문가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너무나 빨리 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차를 보면요, 오늘 또 우리가 비즈니스 대담인데, 저는 챕터 1이 마음이 엄청 와닿거든요. 과연 사드가 문제의 핵심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우리 매체에서는 사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쫓겨났다,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는 뭐였습니까? 사드가 물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 빠르게 주저앉힌 건 맞아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되는 그러니까 뭐 반도체 부품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 패션이랑 뷰티 우선 위주가 좀 많았었는데 식품이랑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혜택을 보고 있었냐면 이제 한국 콘텐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노출되면서 사실 한국 콘텐츠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버렸고 그 브랜드를 그냥 타고 거저 무임승차한 브랜드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뭐 간단하게 뷰티만 봐도 뭐 브랜드 전체를 끌고 가는 전략이라든가 뭐 향후 3년, 4년에 어떤 브랜드가 되겠다 아니면 우리는 소비자한테 무엇을 제공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만들어진 브랜드가 좀 많고 그런 브랜드들이 당연히 뭐 마케팅 기획이나 어떤 고객과의 호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중국 이제 뭐 플랫폼의 벤더들이나 아니면 통상들이 받아주고 또 같이 영업을 해주고 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브랜드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좀 어렵다. 이건 사실 뷰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면 다 먼저 얘기하세요. 지금은 중국 시장이 사실 어려운 시장이니까요. 이렇게 먼저들 얘기를 하실 만큼 모두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였고 사드 기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브랜드들은 반드시 있어요. 꼭 중국이어서 다 뭐 실패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재작년 초기에 런칭을 해서 작년에 한 달에 매출액이 30억씩 내는 화장품 브랜드도 있었어요. 중소기업 2019년도에? 네. 그러면 사드 때문에 다 망했다고 얘기 못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 브랜드 알고 샀으니까. 네. 그리고 충분히 그만큼 근데 열심히 뛰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 왕홍을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 왕홍 써서 잘 되면 사실 지금 대기업에서도 많이 런칭들 하시는데 돈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그 왕홍 썼다고 30억이 된 건 아니다. 네. 저희도 마케팅을 하면서도 대기업이라고 받는 거 아니고 중소기업이라고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경쟁력, 제품 경쟁력? 제품 경쟁력 그리고 결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유통이나 생산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구조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결정을 하죠. 만약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매출을 일으켜서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짜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게 완벽하다면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상품 자체의 진정성이 잘 안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가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도 주로 뷰티 쪽으로 많이 했죠. 주로 마케팅을. 네, 패션이랑 뷰티 쪽을 많이 했죠. 패션 뷰티. 그러면 있는 질문을 꼭 한번 드리고 싶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를 들면 뭐 제품 경쟁력 한 3가지만 뽑아주면 경험상. 사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막 이 온라인 쪽에서 성공을 하시려면 조직이 계속 학습을 같이 해나가셔야 돼요. 그럼 위탁을 하면 되잖아. 아이콘 하나에.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역은 또 보죠. 만약에 제가 뭐 A라는 기업을 처음에 런칭을 시켰어요. 그런데 성과가 빠르지 않다고 A라는 친구를 잘랐어요. 그럼 또 다른 담당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쭉 이해시켜 드렸는데 새로운 담당자는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어 하잖아요. 일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사례가 너무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 저희도 마케팅 대행사지만 뭘 했을 때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뭐든지 100%가 어딨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엄청 유명한 광고 대행사들도 많이 알고 그들하고도 일해봤지만 걔들도 똑같아요. 100% 성공이라는 건 그 말은 의미는 없지. 그건 사기꾼이지. 그렇죠. 돈 쓴다고 성공도 아니고 그러면 확률을 높이는 거겠죠. 그죠? 전문성을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좀 확률이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눈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전략이 얼만큼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고 눈을 사로잡을 수 있고 이건 항상 근데 약간 도박과 비슷하거든요. 각오를 좀 할 수 있고 위치가 중요하네. 네, 그런 걸 트라이할 수 있는 조직 구조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과 조금만 같은 연장선상에 말씀드리면 성공했다는 게 돈 벌어든 기업도 쭉 보면 일단 CEO가 달라요. 다르다는 게 내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 중국을 많이 가야 된다는 소리고 중국을 왜 그런 거야? 뭐 미국은 안 그래도 중국만 왜 그래?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중국은 그렇다는 게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 CEO들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제품 경쟁력 기본적인 챙겨놓고라서라도 그런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업종에 불문하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90년대생 온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뭐 00년 링링호가 온다, 지오링호가 온다, 뭐 이건 좀 지났고 링링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은 기업분들이 중국 사업할 때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좀 뭐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왜냐면 링링호는 지금 20대의 진입을 간신히 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문제는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중저가 브랜드를 할 수 있잖아. 싼 거. 그렇죠. 싼 건 할 수 있죠. 근데 한국 브랜드들은 대부분 그 정도의 중저가로 들어가면 중국 기업을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가격적인 가격성이 좀 있어야 되네. 네. 근데 90년대생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30대에 진입하고 지금 20대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구매 습관이나 패턴을 모르면 링링에도 모르는 거죠. 계속 달라요. 좀 그 전에 패턴이랑. 그러니까 80년대생들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죠. 빠링호랑 다르다. 네. 그래서 책에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90년대생들이 인터넷 시장을 이제 움직이는 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색 키워드 자체를 바꿔요.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가 뭐 예를 들면 마스크팩이 제일 핫한 키워드였다면 지금은 얘네들이 나이가 들면서 안티에이징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검색 키워드나 판매량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를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나라가 콘텐츠를 만드는 걸 보면 뭔가 어필할 때 보면 오히려 90년대생하고 같이 호흡하는 콘텐츠에 약해요. 한국이?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상명하복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종 결정자가 이거 안 돼. 이렇게 좀 위에서 결정을 해버린다고. 그렇죠. 좀 럭셔리하고 뭔가 뭐 있어 보이게 이런 콘텐츠를 유도하다 보니 근데 자기들은 90년생이 아니면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버린다. 그렇죠. 근데 밑에 애들은 그런 거 재미없거든. 요즘 보면 막 명품에다가 막 꽃 달고 막 미키마우스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필라? 필라. 네, 한국에서도 90년대생 상대로 마케팅 잘하잖아요. 중국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꼰대 노릇을 하면 안 되겠다. 네. 네.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려면 더더욱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호흡하려면 알아야 되죠.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트렌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랑 차이나 스탠다드 이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이나 스탠다드 따로 있다. 네. 그 뭐 중국 향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네. 뭐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랑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였습니까? 보시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랑콤이다. 그러면 랑콤의 글로벌리하게 펼치는 모든 콘텐츠나 어떤 톤 앤 매너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중국에서 나오는 상품과 중국의 그 이제 공식 계정에 있는 콘텐츠는 좀 달라요. 다 일단 빨갛죠. 그 중국 향이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들조차도 중국 향에 많이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한국 브랜드들이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포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기존에
그 움직였던 것들이 정답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내려놓고 마음 열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대행사를 선택할 때도 중국 대행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중국 대행사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글로벌 대행사들이 뭐 오길비라든가 뭐 이런 이제 글로벌 대행사들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하는 중국향 대행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를 드린 거 있고요. 이 책을 보면 이제 왕홍 마케팅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왕홍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핵심은 왕홍 마케팅도 세분화돼야 된다. 근데 그건 의미가 좀 새롭게 좀 이해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일반 기업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무조건 왕홍 쓰면 돼, 돈 벌어, 왕홍을 해야 돼, 이거는 알겠는데 근데 왕홍을 또 세분화하면 또 일반 기업분들은 야 이건 또 어려워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멘트 한번 좀 그런 분들한테 코멘트 한번 도움 되나요? 왕홍 마케팅은 사실 저희도 이제 가장 많이 의뢰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문의를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부분이 이제 제가 고객들이 왕홍 마케팅 이렇게 딱 들으면 떠올리시는 게 다 라이브로 그거는 막 실시간으로 막 판매를 해주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죠. 네,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왕홍을 그렇게만 쓰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쓰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네. 씁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게 쓴다는 얘기. 왜냐하면 왕홍 마케팅은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라이브 방송은 고객들이 나중에 뭐 만약에 어떤 앰플을 라이브 방송을 해서 뭐 5만 개를 파셨다. 5만 개를 파셨어도 그거가 자료나 어떤 리뷰 자산으로 남지를 않아요. 근데 고객들이 정작 이제 그걸 사려고 할 때는 어떤 트렌디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그게 이제 자산으로 남아야 되는 플랫폼들이 있고 검색을 했을 때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프라이드를 주는 콘텐츠로 심어져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작은 팔로워들을 모아서 우리 제품들을 입소문 내게 해야 되는 왕홍들이 있고 근데 이렇게 단발적으로 그 라이브 판매 왕홍만 쓰실 경우에는 그런 브랜드가 뜨는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틱톡이라든가 샤오홍수라든가 뭐 카이쇼, 빌리빌리 이런 데에 있는 왕홍들 같은 경우 성격이 좀 틀려요.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뭐 콘텐츠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뭔가 뭐 브이로그 같은 걸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먼저 좀 쌓여지는 거를 하셔야 되고 그 계중에도 이시왕홍이라고 해서 커머스를 포커스에 두는 왕홍이 있고 이시왕홍 네 그리고 또 브랜딩을 포커스에 두는 왕홍이 있어요. 근데 브랜딩을 포커스에 두는 경우는 한국 연예인보다 예뻐요. 사진을 진짜 잘 찍어요. 동영상도 그렇고 브랜딩 왕홍이네 그 사람. 그렇죠. 근데 검색했을 때 그런 느낌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 브랜드에 소비자는 호감을 갖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시왕홍 같은 경우는 그 콘텐츠를 쇼클립으로 찍었다고 치면 만약에 이게 앰플이에요. 그러면 이 앰플에 대해서 누구누구가 뭐 우리 모두 아는 뭐 웨이야 같은 친구가 찍은 게 있다고 치면 눌러서 그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다 보게 되잖아요. 이 자산으로 남느냐 안 남느냐 그게 그 어느 플랫폼에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예를 들어 빌리빌리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 위주고 그 다음에 샤오홍수는 조금 고소득의 해안가 위주의 20대 후반 타겟이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좀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왕홍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하면 진짜 실시간으로 막 왕홍하면 막 주문량이 올라오고 막 그런 것만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정말 세분화하고 다양해지고 있고 또 그게 전문화된 왕홍도 더 다양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시 왕홍도 있고 브랜딩 왕홍도 있고 근데 사실 그까지 우리 기업분들이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비즈니스 대담 우리 중국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2025를 쓰신 우리 저자이신 김현진 대표님을 모시고 중국 마케팅 이야기, 트렌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중국 사업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저희 중국 경영연구소 노력하고 또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